치분가 대표님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아프리카의 가능성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매우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치분가 대표님 발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연결, 협력, 투자, 문화자원 활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한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은 투자가 부족하고 시장 내에서의 기술 환경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26%,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는 디지털 기술이 적절히 도입될 경우 빠른 사회 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같은 시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농업 시대를 거친 다음에 산업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선진국들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인류는 한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경험, 그리고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적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와 적절한 절차만 준비된다면 선진국들이 경험한 절차와는 다르게 빠르게 서비스 중심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저개발 국가의 문제로 교육 시스템의 부재를 탓했습니다. 교육 시설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이동수단 등이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디지털 기술로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물류 시스템도 과거보다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도입이 가능합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쉽게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수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생산을 할 인력, 설비, 재료 등인데 이런 그 나중에 언급한 것들은 대부분 투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치분가 대표님의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아프리카에는 특히 농업,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에 매우 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법만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법으로 산업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시대라는 관점에서 사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시대적 사고란 자본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생산하여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시대에서는 새로운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수요자의 요구를 찾아낸 다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상품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기술을 확보하고 서비스에 참여할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협력 생태계 전략이라고 하고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 에코사이언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에코사이언스는 에코시스템, 즉 비즈니스에 참여할 에코시스템,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스트래티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혹은 신산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에는 아까 발표에서 많이 언급하신 핀테크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생태계에는 대부분 기존의 것을 활용하면 되고요. 없다면 새로운 것을 일부 만들거나 외부에서 참여를 시키면 됩니다.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협력 생태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농업도 지금까지는 비록 어려움이 많았을지라도 디지털 기술과 함께 급성장이 가능한 분야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업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투입 대비 산출을 보는 시각을 버리고 하나의 통합적 서비스 시스템으로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을 시작할 때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이미 투자된 것을 이용하면 되고, 그러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시작 시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외 농업에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만 성과는 매우 저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실패 이유는 농업을 기술에 기반한 생산의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기술뿐만 아니라 현지의 제도, 기술 환경, 교육 환경, 노동력 등 협력 생태계가 좌우하는 분야이고 세부적인 많은 분야가 서비스적 속성이 매우 강한 것들입니다. 농업 생산은 제조 공장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정성이 필요하고 함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 생태계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적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할 때 바로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통합적 관리의 시각에서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접근이 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아프리카의 혁신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프리카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농업 시대를 거쳐 제조업을 지난 다음 서비스 시대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한국도 비록 제조업에서 기적과 같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국에서조차 제조업은 부가가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접근법을 서비스 산업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농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농업 시대를 열 수 있고 제조업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혁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아프리카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선진 사회로 바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권 교수님. Thank you very much for the. 네, 그 재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코사이언스라고 명명하신 그런 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다른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에코사이언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토론자께 유성훈 부연구위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간단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 이 세션에서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그 모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찬스가 되었다. 그 전에 발전을 많이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이 기회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서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동의가 되는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끄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 푸시 부분이나 디맨드 풀이라고 보면 디맨드 풀 측면에서 지금 상당 부분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수요 측면에서 코비드-19이 수요적인 측면을 자극했고 이 기술력을 계속해서 이끌어서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전제로 본다면 지금이 충분한 기회라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셸 추분가가 제가 그 전에 아티클을 하나 디지털 disruption in Africa mapping innovation in COVID post COVID time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도 느낀 부분인데 어쨌든 그 지난 1월에 이 SAIA South Africa 여기랑 같이 웨비나 한 내용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 분산 기술 그 DLT라고 하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대표되는 게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 중심으로 그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다. 뭐 큰 시장이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가정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 환경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격차에 대한 내용도 지금 최근 3주 전에 CNBC 아프리카에서 이 FTA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다. 그 국가들 간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획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아프리카 재단에서 그 아티클을 하나 써달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는 한국과 그 아프리카를 어떻게 협력을 하면 좋을지 이게 핵심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조금 그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 토론에 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은 뭐 이번에 코비드-19에서 대응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받았었죠. 그게 3T라고 하는데 트레이싱하고 그리고 트래킹하고 그리고 트리트먼트까지 하는데 이 세 가지 기술에서 측면에서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들이 ICT가 충분히 활용된 부분에서 강조가 되었고요. 그 역량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아프리카랑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충분히 큰 시장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부분들이 6억 1,400만 명입니다. 활용 인구들이. 그리고 지금 거의 65%가 이제 모바일을 사용할 거, 스마트폰을 사용할 거고 데이터도 이제 4.4배까지 증가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미셸 치분가가 말한 데이터의 중요성,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이제 맞지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들이랑 그 FTA 상황들이랑 엮여져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협력을 할 거냐. 근데 대륙 자체로 보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이 개별적으로 특히 양국 간의 전략들은 그 큰 시장 자체의 가정은 가져가되 동의를 충분히 하지만 협력 전략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접근을 달리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U에서 사용하는 55개국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북한, 서, 중앙, 동부, 남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접근한 방법들은 발전 수준이 다 다릅니다. 발전 수준이 다 달라서 이거를 제가 3개 지표로 나눴습니다. 그 소셜 이코노믹 디맨드 부분을 한 꼭지로 보고 ICT 인프라스트럭처를 한번 보고 그리고 ICT 디벨롭먼트 레벨을 3개로 평가 지표로 해서 저에게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를 클러스터 분석으로 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클러스터 분석을 아시겠지만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대부분 발전 수준에 따라서 엮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보시면 그룹 A, B, C, D 제가 슬라이드가 상당히 작아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냥 좀 편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센트럴 아프리카에 속하는 국가들이고 발전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그룹 E로 갈수록 상당한 ICT 역량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섬나라인 거죠. 저거는 약간 예외적으로 하고 그룹 D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북부 중심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그룹 D에 있는 그 국가들은 조금 선진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룹핑된 부분들을 염려해서 이제 협력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적어도 개별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룹핑까지 해서라도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제가 넣었던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GDP, GNI, HDI는 경제사회적 변수고 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유무선 비중 이런 것들을 다 수치로 넣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그룹 A부터 E까지 보시면 편차가 상당합니다. 거의 20배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큰 대륙의 측면에서 협력 전략을 도출한다. 그거는 그냥 시장 자체로 해서 의미는 있겠지만 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접근할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취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A와 B 같은 경우에는 좀 ICT 발전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정보 교환, 정보 전달의 방식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아까 미셸 분과가 말씀한
데이터 측면에 이제 이걸 교환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들을 그룹 AB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룹 C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 정도에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는 이제 현안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일단 ICT 발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현안 대응을 이제 서비스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육이 중요하죠. 왜냐 기본적으로 중간이 잡혔기 때문에 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룹 D와 E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진 레벨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그 수요 가능성을 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장 접근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쓰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다들 계속해서 반복 미셸 블룸가도 다른 에서 강조를 했지만 자기만의 컨텐츠, 그 아프리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다. 그게 가장 강점인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하냐? 근데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이걸 하려면 인베스트먼트, 단순히 이제 협력보다는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컨텍스트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투자 자체를 그 아프리카 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저는 제안해 봅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